안녕하세요. 서초동 사람들의 진영희 변호사입니다. 결혼. 이거 진짜 인생에서 가장 큰 베팅이자 도박이자 복불복 게임인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혼. 정말 혹시 내 주변에 또는 내 주변 분들 중에서 돌아온 싱글들 이제 좀 많아지시지 않으셨어요? 저는 제가 변호사로서 수많은 결혼과 또 그 결혼 이후에 아픈 이혼에 대한 이런저런 상담과 사건들을 참 많이 경험을 해봤는데요. 또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하겠지요. 그 중에서 오늘은요, 제가 정말 변호사로서의 뼈아픈 인생 꿀팁. 이거는 진짜 말려야 하는 결혼이야. 그리고 나아가서 이건 진짜 시켜야 하는 이혼이야. 어찌 보면 되게 반전이죠. 말려야 하는 결혼, 시켜야 하는 이혼이라고? 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이상한 소리지?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왜 이게 뼈아픈 인생 꿀팁이라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이런 결혼은 헤어지더라 라는 변호사로서의 제가 가진 수백 수천 건의 상담과 소송을 통해서 체득한 뼈아픈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비록 뼈 아프긴 해도 인생 꿀팁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 일단 말려야 하는 결혼? 저는 사실은 뭐 어떤 주례사 같은 얘기를 할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근데 결혼, 누구나 다 결혼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다들 생각하고 마음에 품고 계셨을 거예요. 하신 분도 그렇지 않으신 분도. 그런데 이 결혼이라는 게 과연 우리 인생에서 정말 제대로 잘 해야만 행복한 거잖아요. 근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 이런 결혼은 꼭 나중에 불행한 결혼 생활과 더불어서 이혼까지 이르게 되는 것 같은 게 바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징조가 있어요. 마치 지진이 오기 전에 여러 차례 여진이 오고 그리고 나서 본격적인 지진이 터지는 것처럼 그 여진이자 시금석인 그런 징조가 있는데 그게 결혼하기 전에 반드시 있습니다. 뭘 것 같으세요? 고리타분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 현실입니다. 바로 혼수를 둘러싼 양가 분쟁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혼수, 또 내가 이걸 해왔고 넌 이걸 해오고 난 이건 꼭 받아야 되겠고 그렇게 연연하는 경우는 적어도 두 사람만의 문제만 가지고는 그렇게까지 많지 않아요. 우리 부모님 세대야 더 그랬겠죠? 사실 뭐 숟가락만 들고 결혼했다 그런 미담들을 여전히 자식들에게 말씀을 하시니까요. 근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래도 두 사람 간에 우리 결혼합시다. 오빠가 우리 너무 좋아요. 결혼해요. 그렇게 한 결혼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에서 반드시 넘어야 될 산이 있죠. 바로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하는 상견례인데요. 상견례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소위 말해서 본격적인 결혼 준비에 들어가시죠. 근데 이 본격적인 결혼 준비를 하다 보면 반드시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혼수에 대한 언급이에요. 많은 경우는 우리는 그런 거 그렇게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남들 하는 만큼만 아니면 그냥 적당하게 이제 이렇게 아주 처음에는 좋은 덕담과 아주 관용적인 표현만 오고 가지만 나중에 보면 그런데 우리 그냥 최소한으로 할 것만 합시다 라고 하는데 그 할 것만 이라는 여기서 개념이 서로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요, 이건 정말 제가 하루빨리 폐지되어야 할 악습이라고 생각하는 게 남녀 간의 결혼 준비의 역할이 너무나 뚜렷하게 분담이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남자 같은 경우는 집, 그러면 여자는 혼수와 그 기타 예단 이런 걸 책임지도록 하는 그런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두 사람 모두에게 이 결혼 제도가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역할 분담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두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만 모은 재산에 조금의 부모님들이 도와만 주신다고 한다면 사실은 그렇게까지 혼수 문제로 치열한 갈등을 빚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남자가 집을 마련해야 한다라는 이 역할 분담이 확실하게 있을수록 남자가 사실 집이라는 게 뭐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적어도 요새 웬만한 데 같은 경우는 뭐 몇 천만 원에서 몇 억, 심지어 뭐 10억이 넘는 전셋집들도 흔한 판에 그런 정도의 거액의 돈을 남자가 무슨 돈으로 만들겠어요. 그럼 곧 그것은 다 부모님의 노후 자금을 헐어서 결혼이 된다는 얘기인데요. 자, 일단 남자 측에서 그렇게 부모님의 노후, 속칭 등골 브레이커까지 해가면서 만들어 온 집인데, 그럼 여자 보고는 자, 내가 이렇게 힘들었으니 너는 그냥 와, 몸만 와. 그런 배포 크고 대담한 그런 남자가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내가 이만큼 해왔는데 너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는 해와야지. 그게 바로 예단이 몇 천만 원이냐 몇 억이냐 이런 얘기가 오고 가는 것이고, 또한 혼수 같은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젊은 사람들의 수준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수준의 혼수에 대한 얘기가 오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단순히 젊은 부부들 사이에서 오고 가는 게 아니라 문제는 양가 부모님 사이에서의 이야기라는 건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요, 양가 부모님이 그 혼수 시장에 개입하고 혼수 이야기에 개입을 하는 그 순간 결혼 당사자들은 뒤로 쑥 빠지고 양측에 소위 재산에 대한 힘겨루기 싸움과 같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사실은 이게 우리 집에서는 몇 억짜리 집인데 꼴랑 몇 천만 원짜리 이 혼수가 웬 말이에요? 최소한 이거는 해주셔야죠. 속칭 자기의 본전 생각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본다면 여자 측은 어떻겠어요? 남자가 몇 평 얼마 정도 되는 집 어느 동네에 하는지를 보고 우리도 그에 따라 예단과 혼수를 결정할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모든 결혼의 눈물의 불행의 씨앗은 바로 이 역할 분담에서 사실은 시작돼요. 극단적으로 어떤 경우를 제가 경험했는지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남자도 여자도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그런데 남자 측에서 집을 어쨌든 힘들게 마련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 이제 결혼할 신부에게 시어머니에게 가방을 해와라 이제 이런 요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며느리 될 사람은 시어머니의 가방으로 1,500만 원이나 되는 콴땡이라는 악어백을 선물을 했어요. 근데 그 가방을 받은 시어머니, 사실은 정확하게는 시누이가 메신저 역할을 했는데 시누이가 어떤 메시지를 보내왔는지 아세요? 너무 고맙다고요? 아니면 뭐 이런 걸 다? 아니면 이렇게 비싼 걸? 천만에요. 지금 우리를 어떻게 보고 무시하길래 이런 듣도 보도 못한 쓰레기 같은 이따의 가방을 가지고 왔냐. 우린 이런 거 받을 생각 없다. 라고 하고 고스란히 포장지도 뜯지 않은 상황에서 그것을 돌려보낸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친정에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만약에 저 같았으면 이 결혼은 좀 이상한 것 같다 라고 서로 간에 접었으면 저 얘기까지 안 왔겠죠? 근데 불행히 친정에서는 어쨌든 간에 남자 입장에서는 몇 억의 집을 해왔는데 우리가 사실은 이런 정도의 혼수 가지고 그쪽에게 하는 거는 우리도 예의가 아닌 것 같다 라고 아마 모여서 가족회의를 했나 봐요. 그리고 나서 무려 4천만 원이나 되는 콜땡땡 악어백을 다시 사서 보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온 메시지. 이거 가지고 우리 집을 우습게 본 게 용서받는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야. 이런 내용이 왔어요. 너무 놀랍다 못해 기절초풍할 일 아닌가요? 근데 이게 우리 주변에서 뭐 비일비재까지는 아니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현실적 상황입니다. 물론 그 상황이 저에게까지 왔으니 그 결혼 생활이 온전히 유지가 됐을까요? 적어도 그 남자 측에서는 부모님이 몇 억이라는 돈을 들여 집을 해주셨을 때, 그리고 여자 측에서는 몇 천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시어머니 가방을 사드릴 때 마음은 그래도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이라도 잘 살게끔 우리가 희생합시다였겠지요. 하지만 실제로 이 혼수 분쟁이 이렇게 발생을 하면은요, 사실은 결혼 생활 자체가 매우 힘들게 이어질 수 있는 전초전입니다. 왜냐하면 이 혼수가 두 사람의 의견이 아닌 양가 가족들에 개입돼서 그 양가 가족들 간의 힘겨루기 싸움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 얘기는 곧 결혼 생활에서 이와 비슷한 갈등이 생겨도 두 사람 간에 해결되기보다는 양쪽 부모님이 언제고 개입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전초전 또는 시그널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혼수를 둘러싼 갈등과 분쟁이 생긴다면 적어도 결혼 전에
저는 그 결혼은 심각하게 다시 재고해 보시라고 권합니다. 결코 혼수를 더 많이 해서 보낸다고 해서 그 결혼이 불행할 수 있는 결혼이 행복하게 바뀌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의 욕심과 기대치는 절대 거기서 끝나지 않거든요. 즉 저는 이런 혼수와 그 혼수를 둘러싼 양가 부모님들이 결혼도 하기 전에 이미 개입한다면 저는 이거는 단연 말려야 하는 결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반면에 시켜야 하는 이혼도 있어요. 두 사람은 뭐 이혼을 안 한다고는 할 수 있겠지만 반드시 변호사인 저라도 나서서 시켜야 하는 이혼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그럴 것 같으세요? 외도, 글쎄요. 외도는 사실은 그것 굉장히 큰 이혼 사유예요. 우리나라에서 외도가 아직까지 부동의 이혼 사유 1위입니다. 그런데 외도는 어찌 보면 다른 사람이 모를 수도 있어요. 이제는 간통죄라는 게 없어진 건 다들 아시죠? 즉 그 얘기는 상대방이 몰라서 그냥 넘어가거나 또는 알았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이유로 내가 이번에 이 사람의 이런 외도를 내가 눈감아 주겠다라고 하면 사실은 굳이 이것 때문에 이혼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주변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어지려고 말릴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이 경우는 정말 저는 심각하게 이혼을 고려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뭘까요? 바로 가정폭력입니다. 가정 내에서 폭력적 상황이 일어나는 경우 사실은 예전에는 가정 내에서의 일은 법이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러는 고루한 관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가정 내에서 뭐 어떤 수시로 부인을 때리고 아이들을 폭행하고 학대를 하고 이런 경우에조차도 경찰이 들어와서 그것을 뭐 막기보다는 그냥 잘 하십시오 하고 나가버리거나 그냥 돌아가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정폭력은 단순히 아유 뭐 집에서 그럴 수도 있지 뭐 아유 뭐 부모님이 애들 좀 혼낼 수 있지 아유 여자가 오죽했으면 노 이제 우리 사회 그렇게 고루하고 미개하지 않아요. 그렇게 폭력에 관대한 사회 더 이상 아닙니다. 가정폭력은요 이거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정도도 처음에는 아주 미약하거나 우발적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에 갈수록 점점 더 심각해져서 정말 끔찍한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가는 경우가 바로 가정폭력이에요. 근데 제가 왜 그럼 이런 경우 당사자가 먼저 당연히 이혼을 하겠지 그거를 뭘 다른 사람까지 개입해서 이혼을 시켜야 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가정폭력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아주 미약하거나 뭔가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처럼 발생해요. 근데 그러다가 그것이 한 번이 두 번 되고 처음에는 간단하게 어떤 뭐 등을 때렸던 것이 나중에 뺨을 때리게 되고 나중에는 머리를 때리게 되고 그러다가 어떤 흉기를 들게 되고 이런 경우들로 발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폭력이라는 것이 계속 노출이 되다 보면 처음에는 이 폭력이 굉장히 두렵지만 나중에는 그 두려움이 오히려 공포를 제압해서 꼼짝도 못하게 자기가 더 이상 가정폭력에 완전히 길들여진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나 아이들을 지켜야 되는 부모 중에 한 명이 대부분의 경우는 여성이겠죠. 엄마이겠죠. 엄마들이 자기가 가정폭력에 계속 노출되어 있으면 나중에 아이들에게 그 폭력이 가는 상황도 자기가 나서서 그 아이들을 지키거나 막아내지 못해요. 모두가 폭력의 그 공포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뿐이죠. 그러다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나중에 이제 아이들이 커서 더 이상 내가 이 상황을 참아낼 수 없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아빠를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경우까지 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켜야 하는 이혼의 단연 첫 번째는 바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정폭력에 관대하지 않아야 된다. 즉 가정폭력이 일어나는 경우에 저는 이것은 본인은 괜찮다 하더라도 주변 사람들이라도 나서서 이 가정을 폭력의 고리에서 끊어낼 수 있도록 진짜 이혼을 포함해서라도 심각하게 저는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말려야 하는 결혼 그리고 시켜야 하는 이혼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제 의견에 공감하시나요? 잊을 수 없는 형사재판 중에 한 가지를 조금 말씀드릴까 해요. 마약으로 지금 수사 중에 있다.